안녕하세요. 알기 쉽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머니라떼입니다. 지난 7월 2년을 넘게 끌어오던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랩스 간 소송에서 리플이 일부 승소하면서 1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리플을 반쪽 증권이라고 판결한 것으로 리플과 SEC 모두에게 잠재적 승리라 평가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리플의 완승이라며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리플은 물론 최근 SEC에 의해 증권이라고 판단된 BNB, 솔라나, 폴리곤 등의 코인들도 오름세를 보이는데요. 하지만 SEC가 항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확정짓기까진 아직 가야 할 길이 꽤 멀어 보입니다. 판결 내용 중 핵심은 가상자산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왜 중요할까요? 바로 향후 가상자산 규제의 잣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리플 판결의 결과와 의미, 그리고 앞으로 리플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미래 향방에 관해 함께 살펴보시죠. 리플은 2012년 6월에 최초 발행된 리플랩스사의 중앙화 코인으로 정식 명칭은 XRP입니다. 글로벌 송금 및 거래를 위해 설계된 코인인데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국제 결제 속도보다 훨씬 빨라요. 이런 장점 때문에 국제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를 어느 정도 대체할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원래 국가 간 송금을 하려면 우선 서류를 준비해 은행을 방문한 다음 사람이 직접 송금 시스템에 접근해야 하기에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 수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는데 리플넷이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고 안전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수료로 실시간 송금이 가능해요. 그런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며 2020년 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SEC는 1934년 증권거래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감독관청으로 증권 업무를 감독하는 최고 기구인데 대통령 직속으로 주가 조작이나 불법 거래들을 적발하고 상장 기업이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위원장은 게리 갠슬러인데 암호화폐에 대해 상당히 적대적인 걸로 유명하죠. 소송 내용을 보면 리플 146억 개인 13억 8천만 달러, 하나로는 약 1조 7천억 원어치를 판매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하는 리플에 대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였어요. SEC는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알트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긴 합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을 유통하기 전 SEC의 증권 발행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리플은 상품이지 증권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SEC의 주장대로 리플이 증권이라면 미등록 디지털 자산 증권 공모를 통해 3억 달러 규모로 모금했던 것이 불법이 됩니다. SEC는 리플이 증권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하위 테스트를 내세웠는데요. 법원 역시 하위 테스트에 따라 이 사건을 해석했습니다. 하위 테스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특정 거래가 증권의 일종인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946년 미국 대법원에서 판단한 일종의 규칙으로 첫째, 돈을 투자했는지, 둘째, 수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지, 셋째, 투자금이 공동기업에 속해 있는지, 넷째,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증권 여부를 판별합니다. 그리고 SEC는 이 네 가지 항목 모두가 리플에 적용된다고 본 것이죠. 이 소송이 관심을 끌었던 가장 큰 이유는 소송 결과가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은 최초에 지급수단을 표방했으나 투자수단, 자금 조달 수단 측면이 더 부각되면서 증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실제로 가상자산 중에는 그 성질상 증권과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그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상자산을 증권형 가상자산과 비증권형 가상자산으로 구별하여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증권 관련 법률을 적용해 규제를 하고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제를 하는 것으로 규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의 디지털 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가상자산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중이죠. 동일 기능, 동일 위험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원칙이 적용 중입니다. 이런 규제 방향을 따를 경우 증권형 가상자산과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암호화폐가 만약 증권형 가상자산으로 분류되면 기존 증권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층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됩니다. 투자자 보호 조치는 물론 강화되겠지만 탈중앙화, 분산화, 익명성 등의 장점이 빗바라게 될 거란 예측이 많죠. 그리고 규제가 강화되면 발행사 등 사업자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규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낡은 법규로 새로운 산업을 올가맨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로 작용해 가격 상승을 저해하게 되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2년을 넘게 끌었던 리플 소송의 1심 판결이 지난 7월 13일에 나왔죠. 주요 쟁점사항 3건 중 리플이 2건을 그리고 SEC가 1건을 이겼는데 판결에 대해 리플 측은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입장이고 SEC도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리플에 대한 판매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크게 분류하면 7억 2천만 달러의 리플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문서 개혁을 통해 판매했고 7억 5천만 달러의 리플은 거래소에서 프로그램이나 알고리즘에 의해 판매되기도 했어요. 뉴욕 지방법원은 이들을 달리 판단했는데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리플은 하위 테스트에 따른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거래소에서 판매된 리플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블라인드 매수, 매도 거래였기에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리플은 구매자들이 리플의 비즈니스 모델 및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 초래를 기대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증권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쪽 저쪽에 완벽한 승리가 아닌 모호한 판결로 인해 2라운드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리플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리플랩스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이 판매 방식에 대해서는 증권에 해당한다며 SEC의 손도 함께 들어줬기 때문이죠. 이번 판결로 인해 가상자산 자체가 증권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는 어느 정도 벗은 것 같지만 현재 리플과 같은 방식으로 판매되는 가상자산이 많다는 점에서 증권성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게다가 리플 1심 판결 후 보름 뒤인 7월 31일 뉴욕 맨하탄 연방법원에서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며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SEC가 지난 2월 루나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 랩스와 설립자 권도용 씨를 무기명 증권 제공 및 판매를 통한 사기 혐의로 제소했는데 권도용 씨는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가 증권이 아니라며 SEC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거래소 등 사업자가 연방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SEC의 손을 들어줬어요. 리플 소송의 결과와 상반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느냐 그렇게 보지 않느냐의 문제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리플 소송 2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찌되었든 리플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로 인해 SEC 소송 후 리플을 상장 폐지시켰던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크라켄, 비트스탬프 거래소도 리플 재상장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재상장되면 유동성이 더 확보되기 때문에 상승 흐름을 가져갈 확률이 높아지죠. 리플이 승소를 거둠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은 이전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에 리플 재상장을 하면 당연히 시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SEC 소송 리스크로 인해 자금 유입이 제한되던 부분이 해결돼 유동성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알트코인 증권성 우려에 대한 리스크가 감소해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국경 간 송금을 목표로 만들어진 리플을 모방한 기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전송 기술을 갖춘 새로운 코인이 등장하고 있죠. 또 하나 리플에 대해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SEC에 경각심을 준 판결이었다고도 평하면서도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함께 점쳐졌다. 이런 의견도 있으니 균형감 있게 주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편이 업로드 되는 대로 또 다른 양질의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봐요. 안녕.